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유씨 3대록이에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지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장씨의 극악무도함을 보고도 용서하려는 진양공주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의 장씨는 악인의 전형답게 쉽게 깨우치지 못하고 자신을 고발한 시녀까지 죽이는 일을 벌이는데요. 답답한 일이죠. 이런 장씨를 진양공주는 도대체 어떻게 교화하겠다는 걸까요? 진양공주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장씨를 맞아서 조근조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제가 장씨의 편의를 봐주고 배려한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부인은 세속의 투기를 그만두지 않습니까? 부마, 유세영이 누구를 후대하고 박대하는 것은 내 알바 아닙니다. 이런 부질없는 일에 염려를 두지 말고 우리 두 사람 규중의 법도를 밝힙시다.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까 장 씨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옥주께서 지난 일을 용서하소서. 드디어 장 씨 입에서 용서를 구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옥주는 진양공주를 높이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장 씨를 박대하고 무시하던 진공, 유세영도 마음을 풀어서 이제 한 달에 20일은 진양공주와 함께 있고요. 10일은 장 씨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해야 할까요? 진양공주가 이듬해 2월에 아주 아름다운 아들을 낳아요. 아이는 곧 집안의 기쁨이 되지요. 이렇게 집안의 풍파 하나가 지나가네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오늘은 둘째 딸, 셋째 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둘째 딸 현영이가 시집을 갑니다. 참정 양계성의 아들 양선을 남편으로 맡게 되는데요. 양선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말 똑똑하고 잘생긴 데다 사리도 밝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무시무시한 시할머니가 계세요. 도어사 양중기 기억나시죠? 양중기가 양선의 할아버지인데요. 그분이 말년에 아내를 잃고 새 부인으로 팽씨를 들였는데 날이 갈수록 팽씨가 포악해지더니 결국 양중기가 세상을 뜨고 나서는 마치 집안 전체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쥐락펴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유씨 집안에서는 금과 옥처럼 키운 현영이가 혹시나 고생을 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요. 팽씨가 자신의 언니의 딸 민순랑을 아내로 맞으라고 양선에게 강요하던 중이었거든요. 팽씨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말거나 폭력을 휘두르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양선에게 민순랑과 결혼하라고 폐악을 부립니다. 민순랑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행동이 어질지 못하고요. 눈에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양선은 곧 민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영이는 뭐랄까요? 양씨 가문의 진양공주가 되어갑니다. 시할머니와 민씨는 한패가 되어서 유현영을 첩처럼 대하고요. 노복처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영이는 이런 핍박을 견디면서 자신의 몸종들에게 입단속까지 시킵니다. 핍박을 견디는 건 현영이뿐만이 아니에요. 현영이가 고통받는 걸 알고 양참정의 부인인 임부인, 시어머니지요. 시어머니가 감싸줍니다. 그러자 팽씨는 아무래도 임부인을 제거해야겠다. 이런 속셈으로 40살이 넘은 양참정에게 육시라는 첩을 들이도록 합니다. 그것도 정실 부인으로요. 임부인을 끌어내리고요. 이번 편은 거의 팽씨의 원맨쇼예요. 다만 육씨는 자애로운 인부인의 성품에 반해서 형님처럼 극진히 모십니다. 계획 실패한 거죠. 육씨까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던 팽씨의 계획이요. 자, 이러는 동안 몇 달이 지나가고요. 유소저와 민씨가 임신을 해서 해산달이 가까워옵니다. 둘이 비슷한 때에 임신을 하거든요. 유현영이 먼저 아들을 낳고요. 민씨는 며칠 뒤에 딸을 낳는데요. 팽씨는 육씨의 계교를 따라서 유서저가 낳은 아들을 몰래 빼돌립니다. 그래서 민씨가 낳은 것처럼 속이려고 한 거죠. 여기서 육씨는 사실 진짜 개교를 꾸며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팽씨가 유소저의 아들을 죽일까봐 유현영을 도우려고 한 행동이에요. 그럼 딸은 어떻게 됐냐고요? 민씨의 딸은 길가에 버려집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죽어요. 그래놓고 태연하게 현영이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박대합니다. 하지만 육씨가 이 모든 전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정 부부와 유현영에게 아들이 잘 살아있다고 사실을 고해서 일단은 가족들을 안심시킵니다.
아들을 얻은 이후에도, 손자를 얻은 이후에도 팽씨의 포악은 여전해요. 그런데 못된 사람은 어떻게든 벌을 받기 마련이에요. 팽씨는 전염병을 얻게 돼서 아주 병세가 심해져요. 참정 부부도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럴 때 민씨는 저는 친정에 볼 일이 있어서요 하고 친정으로 내빼버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팽씨처럼 악한 마음을 먹는 사람 근처에는 악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위급할 때는 다 버리고 도망간다니까요. 소설에서야 유현영처럼 착하고 말도 안 되게 친절한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현실은 또 다릅니다. 어쨌든 유현영은 팽씨를 밤낮으로 성의껏 간호합니다. 팽씨는 병이 나은 뒤에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쳐요. 그리고 뻔뻔하게 다시 돌아온 민순랑에게서 아들을 빼앗고 민순랑을 내칩니다. 순랑은 부잣집에 재가를 했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교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생이 된 거예요. 유소전은 기녀가 된 순랑이를 구해주고요. 가족과 다시 만나게 해주면서 모든 인연을 거기서 정리합니다. 유현영과 양선은 70세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둘째는 이렇게 어려운 고통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유오경을 볼까요? 셋째 딸이었어요. 역시 아름답고 총명하고 지혜롭지만 유오경은 캐릭터가 되게 독특해요. 사람이 강하고요. 말이 가벼워서 여기에 표현을 빌리자면 숙녀의 덕이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괄괄한 성격이었는데요.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부모님께서 걱정을 좀 하셨겠죠. 괄괄한 오경이의 남편이 될 사람은 바로 강로 사천의 아들 사강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부부를 가리켜서 밀당의 부부라고 하고 싶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심한지 자존심도 강하고요. 일단 오경이 한번 볼게요. 오경이는 재상의 며느리도 되었겠다. 시부모님도 예뻐하시겠다. 정말 두려운 게 없이 방자하고 교만하게 굽니다. 사어사, 사강은요, 오경이의 단점을 덮어주면서 사랑하기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부부의 정이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어사는 유명한 기생들을 모아서 술을 마시면서 매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가만히 있을 오경이가 아니죠. 그곳에서 놀던 창기들을 하나씩 치면서 폭력을 행사한 거죠. 남편에게 그대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하고 대놓고 지적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맞는데요. 사강도 쌓인 게 있었나 봐요. 그래? 내 행실이 부끄럽냐? 그럼 너 여기 있지 마. 나가. 그런데 하지만 오경이는 한술 더 뜹니다. 나도 짐승 같은 무리랑 같이는 아니다. 얘들아 가자. 그러고는 자신의 시비들을 이끌고 친정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유씨 집안은 그런 집안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주는 집 아니잖아요. 유우성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오경이를 심당에 가둡니다. 화를 내기는 사강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며느리가 없잖아요. 아들 이제 하다 네 맘대로 부인도 내쫓았냐? 빨리 가서 사죄하고 유오경 데려와라 합니다. 사강은 이참에 유오경의 길을 꺾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밤마다 창기 2명을 데리고 그 오경이의 방 안으로 들어와서 오경이 앞에서 친밀한 모습을 보입니다. 못났죠 좀.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오경이는요, 이제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원망과 분노와 수치심을 새기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습니다. 사어사는 그제서야 오경이 옆으로 달려와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젊은 혈기에 너를 누르고자 놀린 것이다 하면서 다정한 말을 쏟아내지만 결국 며칠이 되지 않아 오경이의 숨이 끊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니인 이부인은 혼절하고요. 사실 이부인이 오경이를 되게 편애했다고 나와요. 정말 예뻐했거든요. 사어사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인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면서 오경이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 줄 알고 이 장면 엄청 슬퍼했어요. 그런데 진양공주의 능력이 여기서도 발휘됩니다. 아니 진양공주는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침술로 맥을 트이게 하더니 그대로 오경이를 살아나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진양공주의 능력은. 진양공주는 현대판으로 보자면요. 심리치료사에다가 변호사에다가 대통령에다가 의사의 능력까지 겸비한 사람이에요. 사기 캐릭터. 어쨌든 살아나고 나서도 오경이는 사어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어사더러 내가 싫으니까 다른 집에 장가 가라고 권하기도 해요. 주변에 없으면
더 빨리 회복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어사가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이렇게 짐이 됐겠어요. 사어사는 그런 모습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아, 이제 우리 부부의 금슬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구나라는 생각이 슬프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오경이의 마음을 확인하고 깔끔하게 포기하고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꾀를 쓰죠. 아픈 척해서 들어눕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극진이 간호하는 오경이의 모습을 보자 사후사는 마음이 풀어져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게 되고요.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기까지가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20권 중에 5권까지의 내용이고요. 4분의 1 달려왔죠. 아직 2세대의 이야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유우성의 자식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유씨 3대록 세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